여러분 안녕하셨는지요? 황하천입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결코 덮을 수도 없고 건너뛰려고 해도 건너뛸 수가 없는 일이 있게 마련입니다. 지난 4.15 총선을 거치면서 박근혜 탄핵 배신자들이 자기 보신을 위해서 탄핵을 덮고 가자,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고 하는 이런 파렴치한 궤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덮거나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은 너무나 엄중하고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일 뿐만 아니라 법치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대통령 개인의 탄핵일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가 탄핵이 됐고 대한민국의 법치가 탄핵된 그런 국기문란 불법 사기 탄핵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박근혜를 당장 석방해라. 그대들은 국민과 법 앞에 부끄럽지도 않는가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동안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4.15 총선 전까지 석방을 미루어왔다면 이제는 3년 넘게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당장 무조건 석방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동안 민주파리, 보수파리들 공이 그 얼만큼 박근혜를 이용해 먹었습니까? 이제 당장 석방 작업부터 해야 하는 것이 순서이고 도리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문재인 대통령의 선심성 석방이 아닌 정당한 합법적 법 테두리 안에서 석방 절차를 연구하고 밟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정치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도의적으로 또 문명국가의 자존심에도 맞는 행위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인격 파탄자, 정치 몰입애들 소리를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대다수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탄핵을 북한 정권과 주사파, 좌파, 불순 세력들이 10수년 전부터 준비해서 탈취한 음모 조작에 의한 불법 정치 탄핵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유는 2015년부터 노동당 간부회의에서 말씀이 되어서 전달되었다고 전해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한의 진보 세력들은 적진에 있는 우리의 동지다. 그들이 여야 핵심 위치에까지 진출하도록 부축해라. 도와줘라. 그리고 망고의 역적 박근혜는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하라고도 지령을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 탄핵 소추부터 사실 확인도 없이 소추 여부의 판단 근거 자료도 14건 모두가 신문 기사였던 의혹만으로 소추한 것이었습니다. 이 법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지도 아니하고 조사도 없이 6일 만에 날림으로 의결 처리하고 말았었습니다. 또 웃기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다시 5개로 공소장 변경을 해줄 정도로 엉터리였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에 내란과 외환죄에 해당하지 아니면 형사소추 대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84조에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말도 안 된 죄를 만들어 덮어씌웠습니다. 무슨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아먹은 뇌물죄로 덮어씌웠습니다. 최순실의 개인 일탈 행동을 마치 대통령이 국정농단한 것처럼 덧씌웠습니다. 야당 정치권이 헌법재판소에 강하게 탄핵 압력까지 넣기도 했습니다. 추미애는 1월까지 심판을 해야 한다. 문재인은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 이재명은 헌재도 탄핵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촛불 총동원령을 내렸다. 당시 야당 3당은 3월 13일 이전에
인용을 결정하라. 뭐 이렇게 하이에나들처럼 벌떼처럼 달려들어 헌재를 급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명이 재판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도 무시하고 8대 0으로 탄핵시키고 말았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의 공보관으로 근무했던 배보윤 판사는 3가지의 양심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최서원의 공소장에만 언론의 가짜에 대해 헌재가 각하했어야 했다. 또 국회로 돌려보냈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이렇게 사죄까지 했었습니다. 우선 가짜뉴스로 탄핵 방해설을 최초 당겼던, 그래서 국민의 감정을 자극시켰던 JTBC 뉴스부터 가짜뉴스였습니다. 증거라고 최초로 보도했던 태블릿 PC는 2017년 11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이 증거품은 모두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판도라의 상자처럼 취급되었던 최순실 태블릿 PC는 손석희의 가정스러운 말솜씨에 국민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JTBC를 비롯한 전 언론들이 진실이 아닌 거짓말을 노골적으로 생산해 여론재판의 시발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최순실이 태블릿 PC로 무슨 연설문을 고쳤다. 최순실이 국정농단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꼭두가시였다. 최태민이 한국의 라스푸틴이다. 최순득이 무슨 박근혜와 성심여고 동기 동창이다. 또 K스포츠 이사장은 최순실이가 다닌 단골 마사지실 사장이다.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또 최순실 아들이 청와대 5급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박근혜에게 아들이 있다? 박근혜는 세월호가 가라앉았을 때 올림머리 하느라고 90분을 날려버렸다. 박근혜가 줄기세포 시술을 했다. 차움 시술을 무상으로 이용하면서 가명은 길라암이었다. 모두 가짜 거짓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태반 주사를 8개월간 150개를 구입했다. 무슨 수술용 혈압제도 무대기로 구입을 했다. 비아그라에 이어 제2 프로포폴까지 구입했단다. 섹스 관련 테이프가 곧 나올 것이다 한다. 청와대에서 사용하던 마약류가 사라졌단다.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가짜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의약품 대장 사모님은 최 씨 자매 중 한 명이다. 또 최유라 남편인 신주평이 공익근무를 할 때 독일에서 신혼생활을 한 의혹이 있다. 최순실이 무슨 대통령 전용기로 해외 순방을 동행했단다. 심지어 경호실이 최순실을 경호했단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옷값을 최순실이 대납했다. 통일 대박이라는 용어가 최순실의 아이디어다. 무기 로비스트와 가깝다. 청와대에서 구판을 벌였다. 정윤회와 미래를 가졌다. 거짓이었습니다. 가짜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무슨 무당 구판을 벌였다. 샤머니즘에 빠진 대통령을 지지자로 둔 것이 모욕스럽다. 최순실이 재산이 10조란다. 아니다. 300조가 넘는단다. 미 대사관도 탄핵 지지 표시로 5분간 소등을 했단다. 그리고 정호식이 최순실에게 대통령 청와대 생산 문서를 전달했단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물며 미국 대선 유세 시에 트럼프가 힐러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여성 대통령의 끝을 보려거든 한국 여성 대통령을 보라. 이런 발언을 했다는 내용도 거짓 보도였습니다. JTBC는 이렇게 가짜 뉴스로 분탕질을 해놓고도 PC를 들고 다녔다고만 했지
누가 연설문을 고쳤다고 했느냐? 연설문을 고쳤다고 하지는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이런 말장난으로 끊임없이 국민을 우롱했었습니다. 하물며 광화문 일정 공간에 다 들어가 봐야 30만 이상이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런 일정 공간에 실제 25만 명이 모인 촛불 집회를 언론들이 100만, 200만이 모였다고 뻥튀기 거짓 기사를 전 언론이 내보냈습니다. 이런 광적인 언론 유령들과 좌익 검판사들이 서로 결탁해서 좌익 쇠뇌꾼들이 책동한 기획 정권 탈취극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탄핵 후 일련의 제목들은 현재 99%가 가짜로 밝혀진 상태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최서원의 국정 개입 모두가 근거가 없음 다 무죄로 나왔습니다. 최서원을 도와주기 위해 무슨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사익추구도 모두 다 무죄로 밝혀졌습니다. 강요죄 등 대부분 무죄로 나왔습니다. 무슨 세월호 7시간 괴담을 분 단위로 제출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심하면 7시간을 꺼내서 대통령을 괴롭혔었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다가 배가 뒤집혀 죽은 학생들을 마치 대통령이 죽게 했다고 덮어씌웠습니다. 이런 논리라면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도 수많은 사건 사고에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이런 사건 사고에 매몰돼서 단 1시간도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천벌을 받아 마땅할 비겁한 쓸모있는 이런 바보들 때문에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유사 전체주의 연방제로 가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돈 한 푼 받지 않는 대통령이 뇌물죄로 엮어져 탄핵이 되었다면, 가짜 선동 언론에 의해 탄핵이 되었다면, 그리고 국회 탄핵소추 발의 과정이 잘못되어 탄핵이 되었다면,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파면 처리 과정이 법치가 아닌 인치였다면 이건 바로 잡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찌하여 죄가 없는 대통령이 찌라시 마녀 사냥으로 탄핵이 되었다는데, 그 탄핵이 사기 탄핵이었다는데 그 탄핵은 당연히 무효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순한 종북 주사파 사기꾼들과 결탁해 촛불을 동원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정권을 불법 탈취했다면 이와 유사한 제2, 제3의 촛불내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탄핵 사건은 바로 잡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짓 선동 불법 쿠데타가 묵인될 경우 또 다른 좀비들이 기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검찰이 병가를 제안했음에도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무죄를 받아서 당당하게 내 두 발로 구치소를 걸어 나갈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비록 심신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대한민국 정통성을 살리고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킬 수 있다면 결코 타협하지 않고 원칙을 지킬 것이라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국민 과반수가 지지해서 뽑힌 정통성인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저를 지지한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예의이고 배려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결코 불의는 진실을 이길 수 없고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라는 확신의 다짐이었을 것입니다. 정정당당히 무죄를 받아서 내 두 다리로 당당히 걸어서 구치소를 나갈 것이라고 하는 각오였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박근혜 탄핵이 사기 탄핵이었다면 버젓이 무효인 줄을 알면서도 바로 잡지 아니하고 덮어간다면 자유민주주의 법치를 운운할 자격은 물론 괴돼지 소리를 들어 마땅할 것입니다. 진실이 아닌 거짓이 승리하고 정의가 아닌 불의가 지배하는 사회의 공범들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실과 공정과 정의가 지배하는 그런 선진 문화 국민 소리 듣기를 원합니다. 거짓과 가짜와 비정상이 더 이상 이 나라에 발을 붙일 수 없게 하기 위해서라도 박근혜 타기 산핵 사건의 역사는 반드시 해결되고 넘어가야 할 국민적 과제이어야 합니다. 또 국민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는 박근혜를 당장 석방하는 작업입니다. 국민과 법과 양심 앞에 부끄럽지도 않으려면 당장 석방 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착수해 줄 것을 강권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